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내일이 그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인데 마치 휴일과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주말 그 방송에서 미국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다란 착각을 했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그 휴일이 목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하면은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땡겨서 금, 토, 일, 사흘을 쉬게 하는데 독립기념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그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인데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미국 그 탑뉴스 브리핑에서도 먼저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가 백인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 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에 관한 등등의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택개발업자가 2대째 주택개발을 하는데 이제 55세 이상 그 시니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인데 만약에 본인이 개발하는 그 주택에 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성조기를 개양해야 된다. 이게 의무화하는 조항. 이건 이제 한 몇십 유닛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성조기를 개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적인 주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데 개발업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게스토니아라는 곳. 이분의 이름은 브로크 판카우저라는 분이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역 이름을 따서 게스토니아 1776년 독립기념일과 연관이 있죠. 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웹사이트에는 써 있습니다. 6월 17일에 기공식을 했는데 43채를 짓는데요. 보통 노스캐롤라이나주인데도 시니어 주택이고 41만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니고 그렇게 싼 곳도 아닙니다. 그 유명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테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보니까요, 이분과 와이프가 다 무슨 뭐 성조기 관련해서 오픈카를 타고 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 지역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말을 타고 금발머리를 휘날리면서 성조기도 막 같이 보여지는 이런 그 분위기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개발업자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다 준다. 계양대도 설치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 다만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변호사분들은 이게 되는가? 어떤 계약서라는 게 뭐 성조기를 달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성조기 그 표시 자유법이라고 해서 본인의 사유재산 안에서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성조기를 개양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뭐 완전히 집이 완공된 것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뭐 서로 이제 뭐 네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도대체 애국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이 애국심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집 밖에 표현을 해야지 되는가? 이건 곧 정치 아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무브먼트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2023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연방대법원에서도 일반 이렇게 주택에서도 서로 정치적인 그 이념과 신념이 다르면 우리 걸 지켜야 돼 하고 더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국기 성조기는 시위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보수 쪽에서 많이 가지고 나고 그러니까 시위할 때, 항의할 때 아니면 자랑스러움을 얘기를 할 때, 애국심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요, LA 카운티에서 좀 떨어진 25마일 정도 가는 풀루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좀 단정하게 아담하게 보이는 굉장히 많은 유닛이 있는 콘도미니엄 단지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가정에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택 개발업자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밖에 딱 그 성조기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지에 갔었을 때가 한창 미국이 막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캠페인하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런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래서 섬뜩해지기까지 하는, 무슨 아무런 날도 아닌데 늘 저렇게 동네에서 성조기를 걸어놓고, 아니면 성조기를 그곳에서는 걸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버텨내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아예 이렇게 집을 짓고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게리맨더링,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뭔가 선거구를 공화당 정치인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한다던가, 또 이번에 어퍼머티브 액션도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였었잖아요. 이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것도 노스캐롤라이나 맞네요. 그래서 그 주의 성격을 그대로 아무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한 지역이라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어퍼머티브 액션에 있어서나 아주 보수적인 것, 투표에 있어서나 성조기에 있어서까지.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올 것이 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 아주 곤란하게 됐네요. 지난 주말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 어퍼머티브 액션은 안 된다고 연방 대법원에서 금지 판결은 냈지만 다행스럽게도 레가시 그런 입학은 없어지지 않았네 하고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사 만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비영리, 보스턴에 있는 비영리 재단, 민권을 위한 변호사들, 이런 협회, 그리고 또 다른 두 군데서 오늘 교육부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43% 학생이 레가시, 백인 학생의 경우는 뭐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43%가 레가시이거나 스포츠 선수이거나 기부자 자녀 입학이다. 이게 스포츠 선수는 따로 떼고, 스포츠 선수도 사실은 돈이 있고 레가시인데 뭔가 부족하면 스포츠 특기로 해서 특기 장학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레가시라는 게 부모가 이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름, 라스트 네임으로, 그리고 기부자, 돈 많이 기부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이 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이 기부하면 자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성적이 아주 나빠도 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인에게 백인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불만을 접수를 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좋다고 평판이 있는 그런 대학교가 이처럼 부모의 라스트 네임 아니면 뭐 기부자 하는, 이런 기부도 돈이 많아야 하는 거잖아요. 레가시 입학을 허용을 하는데 이건 안 된다. 지금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피부 색깔만으로 학교에 누가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을 뽑는 것은, 이건 수정헌법 14조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지 된다는 것에 위배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된다라고 판결하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주말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백인들은 왜 백인들은 그대로 특혜를 받게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피부색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며, 백인이 피부색에 따라서 부모가 그렇게 됐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취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그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부모가 부자여서 돈을 많이 기부하니까, 부모가 너무 부자여서 비싼 스포츠를 해서 이렇게 엮어서 백인 학생들이 43%가 이 같은 종류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이라는 겁니다. 부모 찬스예요. 부모 찬스. 가족의
성, last name이나 은행 어카운트의 두께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바버라 리, 이 의원은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건 백인에게는 지금도 어포머티브 액션이 존재한다는 거네. 과거 오랜 노예제에 미안해하면서 백인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인종의 다양성 하면서 어포머티브 액션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철폐라며 그럼 이것도 철폐해야지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에 접수할 때는 민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언론사가 지금 막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는데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답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레가시, 부모가 이 대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기부자 관련 신청자의 70%가 입학 신청자, 백인 학생이랍니다. 백인 학생. 그래서 백인 학생이 이렇게 레가시 입학을 할 때 백인이 아닌 학생에 비해서 합격할 확률은 6배에서 7배 높답니다. 인구가 미국에서 백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6배, 7배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인종 다 합한 그런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백인 학생의 43%가 스포츠 선수거나 부모 또 돈, 그래서 이 레가시라는 것은 그 학장의 재량권에 달려 있거든요. 물론 학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뭐 여러 관련 부처에서 의논들을 하겠죠. 이런 얘기요. UC는 레가시 입학 없앴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교는. 왜냐하면 1996년도에 어포머티브 액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수순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포머티브 액션 없어져서 뭐 다 백인 학생들에게 좋은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콜로라도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에서 탑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4분의 1, 25%는 레가시 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와 라스트 네임과 은행 어카운트, 부모의 본인의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어포머티브 액션과 관련해서 하나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과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아시안 아메리칸이 이 어포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 하버드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 대학교에 입학할 만한 자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네,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벌써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처음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한 아이비리그의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흑인들이 투쟁해서 맡아놓은 어포머티브 액션의 이득을 봤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흑인만 하기 또 뭐하니까, 라티노만 하기 뭐하니까, 라티나만 하기 뭐하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에이시안 학생들이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렇게 돼서 많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보다는 오히려 흑인이나 라틴계의 피해를 본다 해서 그러는 거지, 시작은 흑인들이 해놨던 것에 덕을 보면서 그렇게 입학의 역사가 딱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것이다 라는 짐작 듭니다. 모든 건 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죠. 또 오늘의 미국의 탑 뉴스라고 하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국무장관에 이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중국과 의견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대립하는 면이 있지만 국무부가 전반적인 외교에 걸쳐서라면 재무부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등등에서 서로 손을 딱 놓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에 가고요.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Think twice before. 거기 가기 전에 안 가도 되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국무부가 설명을 합니다. 부당하게 구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투명한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중국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평소에 이분이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글을 썼다던가 할 때 지금 관계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금이 되고 나서도 그 영사관에서 우리 국민이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경우가 무척 많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한 무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서라든가 데이터, 통계 등등의 걸 다 이헌령 비헌령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금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추방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농구 선수가 러시아에 갔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니까 레저용도 그런 것들이 있고 사용을 하고 나서 중국에 가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크게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중국에서 일어나는 시위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미국의 약점을 잘 아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구금됐다 어느 나라에 그런 국민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를 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국무부에서 그 같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이 휴일이기 때문에 막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시위로 지금 조금 오늘 잦아졌다고는 하지만 날이 밝았네요.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요, 한 17살 그 아랍계 모로칸과 알제리아 엄마하고만 잘하지만, 그런데 이 그 청소년이 경찰이 스탑해라 했는데 스탑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살이니까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그 학생은 아니고 뭐 그 청소년을 결국은 그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이 케이스 때문에 지금 1000개의 빌딩이 손상이 되고, 자동차가 아침보다도 지금 집계한 것 보니까 일주일 만에 5,600대의 자동차, 뭐 체포된 사람도 수천 명이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도를 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무슨 아랍계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분께 답을 드린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요. 한번 보죠. 기독교를 아주 정말 멋지게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젠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기독교가 아닌, 특히 뭐 아랍계 무슨 뭐 다른 종교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험하게 얘기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전과자를 아주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폭력, 약탈 한 아랍 욕하고 옹호하네. 왜 이렇게 욕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숨졌는데 그 숨진 그 표현도 너무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데 전과 10범이래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갖고 오셨습니까? 착하다?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다? 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말, 전과가 없다길래 찾아보니까 BBC 피셜로 기사까지 있구만. 어디서 주작이에요. 폭동 정당화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BBC 방송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경찰에게 스탑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법정에 9월 달에 역시 교통 관련 가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과는 없다는 게 이제 변호사가 얘기한 것이고, 미국 BBC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그분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또 어떤 분이 보시면 혼돈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삭제. 자, 삭제.
압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정치가 극우 막 거의 극좌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나 뭐나 이렇게 정치인들도 막 선동을 하고 하는 사이에 또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아랍 하면은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경찰도 이렇게 가난하고 실업률이 높고 하는 곳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총을 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람들은 다수 이상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나 아니면 뭐 아랍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위를 하는 거죠. 교통 위반 스탑하라고 했는데 스탑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에 맞아 숨질 일인가? 이렇게 시위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미국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남가주에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한 겁니다. 미국 호텔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이고 15,000분 정도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고 그 밖에 여러 일을 호텔에서 프론트데스크를 포함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팬데믹 때 사람만 줄이고 우리 2배, 3배 일하는데 돈은 안 올려준다. 그러니까 올려달라 하는 액수가 있고, 호텔 측에서는 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진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자. 뭐 그 사이에서 협상을 하겠죠. 관광철이 시작이 됐는데 날씨도 따뜻해지고 15,000분 정도나 파업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며칠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로스앤젤레스 경제에 좀 해가 되는 거고요.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그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간당 $25를 받고 계신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물가도 너무 많이 인상됐고 집값도 집세도 올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뉴스고요. 지금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프랑스의 그 시위에 대해서 가장 미국에서 많이 보도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45,000명의 경관들이 전부 나갔다고 하니까 결국 프랑스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인 거죠. 아랍 이민자들 또 뭐 이런 등등의 문제. 그래서 미국과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에요. 강혜신이었습니다.